안녕하세요. 분양을 분석하는 TV 허준열입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뭐 더 오른다 이래가지고 과거 해봤자 얼마 안 되죠. 뭐 1, 2년 정도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연끌해서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니까 굉장히 많이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오늘은 정확하게 2020년 5월 12일 날에 칼럼으로 나온 부동산 지금 사라, 부추기는 유튜버들 조심해야 라는 칼럼을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유튜버들이 딱 두 가지 썼어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 절대 안 떨어진다. 유튜버들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멘트. 또 하나는 자기네들이 돈을 벌려고 팔기 위해서 또는 상담료를 받기 위해서, 요 크게 이 분류로 구분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제가 지금부터 칼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 전개될 것인가도 기회가 되면 시리즈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적인 충격이 과거 외환위기, 뭐 글로벌 금융때랑 뭐 비슷하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요것도 가볍게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읽어보시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 우리나라가 겪은 세 번의 경제 위기의 체감들을 조사한 거예요. 글로벌 경제 위기 100으로 봤을 때 IMF가 104.6이에요. 코로나19 사태가 134.4예요. 따라서 코로나 여파로 이제 부동산 뭐 카페나 유튜브 사이에도 코로나19가 끝난다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할까 또는 폭락할 것인가, 그게 최대 관심사라는 내용을 칼럼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끝나면 부동산이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니까 미리 사둬라, 이런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칼럼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든대요. 근거 없는 이론들과 설명들을 자세히 파고들면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필자는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필자는 한마디로 이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부동산을 사라는 유튜버의 영업적인 마케팅의 독자들은 절대 낚시 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근거 없는 그 유튜버들, 부동산 하는 유튜버 영상이 마치 사실처럼 들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뉴스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100만 유튜버가 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겨서 그걸 믿고 산 사람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대부분 여기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 당시에. 하긴 그들이 부동산 가격을 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초보자들이나 일반인들은 살 수밖에 없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이제 피해 사항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 경고 없이 그냥 에버리지 이용해서 사라고 했던 말들이. 그래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영끌 오적 중에 가장 악질은 카페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로 나왔냐면은 을사오적은 나라를 팔아먹었고 영끌 오적은 영끌한테 집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웃어야 할지 참 씁쓸한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영끌들이 부동산을 힘들게 사서 또 이거 가격이 금세 빠져버리고 금리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물론 집을 사라고 유튜버 하는 사람들은 돈 잘 벌고 있겠죠. 예? 유튜버로 돈도 들어올 것이고, 뭐 상담하면 상담료 받을 것이고, 또 물건을 사면 또 거기에서 또 뒷거래도 있을 것이고, 피해는 오로지 유튜버들 말을 믿고 행동에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엔 대부분들이 아파트 가격 떨어지지 않는다, 더 오른다, 사라, 이렇게 부추긴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한번 뭐 재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뭐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다 알지는 못한 사람들이니까. 필자는 코로나19라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양심불량 유튜버가 마치 예언자가 것처럼 미래를 예측을 한다거나 또는 지금 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은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판매해 생기는 이익금이 수수료죠. 이걸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왜
라는 이유가 설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2020년 9월에 아파트를 사면 폭망일까 또는 대박인지 뭐 이런 칼럼을 쓴 게 있으니까 그것도 본 김에 다시 한번 살짝 건드려 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출을 막아버리니까는 30, 40대 무주택자는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 대출을 일으키거나 또는 돈도 없으면서 왜 주택을 무리하게 매입했을까 이런 내용인데 답은 주택 가격이 더 오를까 봐서요. 아마 이 당시 2020년도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산 사람들보다도 자고 일어나면 나는 얼마 벌었다, 얼마 올랐다 하니까는 나는 안 사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집을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위기감이 굉장히 팽배했을 때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필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주택을 사면 안 되는 이유와 만약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은 약 2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 밑에 보면은 여기서 왜 주택 가격이 2년 후 빠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라고 칼럼에 썼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만약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정부의 대책 때문이 아니다. 세계 경기에 의해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그 다음 문단을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그때도 무섭게 치솟았던 부동산 가격이 세계 경기 불황으로 한 번에 공두밭을 쳤다고 했어요.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와 아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대요. 다른 점이 있다면 노무현 정부 때에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고요. 그죠? 문재인 정부 때는 트럼프죠. 트럼프가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필자는 2년 동안 지켜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계속 금리를 안 올려서 트럼프가 미국 연준 금리 올리는 걸 막았습니다. 이때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대선에서 붙었는데 바이든이 승리했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2022년 올해 연준 금리를 올렸어요. 그렇죠? 올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폭락했잖아요. 지금 하고도 있고. 예. 자, 이에 따라 필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게 정리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자는 얘기하죠. 부동산 가격 폭등이 초절정일 때 집 장만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하는 것은 호구 중에 호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년 칼럼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제가 시리즈를 만들어서 아파트 시장의 전망, 그리고 아파트는 언제 사야 되는지, 또는 사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기획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